변희재 대표가 이제 서신으로 오늘 이제 보내온 내용인데, 이 부분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 해주라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한수 실사용자, 이거는 이제 JTBC 태블릿의 통신 계약서, 통신 계약서가 이제 위조됐느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서부지법에서 형사재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계약서가, 통신 계약서가 조작됐느냐? 이제 변희재 대표의 주장은 계약서가 조작됐다. 왜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검찰이 그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의 그 국정농단 재판에 제출한 통신 계약서 상에는 요금을 납부하는 자가 마레이 컴퍼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외환 카드로 기재가 돼 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조회를 해봤더니 그 JTBC 태블릿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해봤더니 아예 명의나 카드가 마레이 컴퍼니의 외환 카드로 등록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마레이 컴퍼니의 외환 카드로 요금 납부 명의와 카드가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로 사실조회한 결과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이죠. 그 다음, 또 SKT한테 이제 사실조회를 해보니까 요금 납부가 마레이 컴퍼니 외환카드로 돼 있는, 마레이 컴퍼니가 외환카드로 요금 납부를 해온 게 아니고, 김한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신한카드로, 자신의 신한카드로 요금 납부를 했더라. 자, 그러니까 기재하고도 다르고, 실제 요금도 그 기재된 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러면 계약서가 조작되었다고, 계약서가 조작된 경우 말고는 다른 경우일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김성태라는 그 당시에 그 통신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SKT 그 형사재판, 그 서부지법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그 증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김한수는 통신계약을 할 당시에 그 대리점에 계약을 하러 오지 않았다. 본인과 그 본인 밑에 직원 둘만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통신계약서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계약서 1면과 3면에 그 기재가 전부 다 김한수의 필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필적으로. 서명이나 사인, 기재 이런 것들이 김한수 필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필적 감정뿐만 아니라 김한수 본인도 뭐라 그랬냐? 그 검찰 수사나 그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본인이 그 당시에 그 계약서를 작성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어요. 증언을 했었고. 근데 어떻게 오지도 않은 사람의 필적이, 계약하러 오지도 않은 사람의 필적이 통신계약서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경우가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검찰이 제출한 계약서는 진짜가 아니라 조작된 계약서라는 그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이 검찰 측에서 김한수가 쓴 게 아니다. 원래는 김한수가 이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에는 그거에 관해서는 부인을 안 했어요. 김한수가 썼다는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거죠. 근데 이게 김한수가 없는데 어떻게 김한수가 쓰냐? 김한수 필적이 나타나냐?
이게 너무 명백한 그 모순이 나타나니까 아 김한수가 쓴 거는 아니다. 계약서를. 그 대리점 직원이 썼다.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바꾼다는 거죠. 공소 사실을. 근데 이런 공소 사실을 변경하는 게 원래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공소 사실은 매우 신중하게 변경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요. 누가 살인을 했다고 치면은 언제, 정확하게 언제, 그 다음에 무슨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와의 뭐 공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을 했다. 라는 것들이 공소사실에 정확하게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흉기는 뭐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흉기가 뭐, 칼이었다가, 갑자기 그냥 목 졸라 죽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찔러 죽인 거하고, 목 졸라 죽인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러면은, 이거는, 그 상태로는, 원래는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는 거죠. 무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공소 취소는 사실상 뭐 무죄랑 다름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는지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재판에 불러 세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김한수가 통신계약서를 작성했다. 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검찰 쪽에서. 아,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김한수가 썼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아, 이거 계약서가 조작되었다는 걸 그냥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게 되니, 아, 김한수가 쓴 게 아니고, 대리점 직원이 썼다. 라고 갑자기 공소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따라서. 그 다음, 설사, 김한수가 쓴 게 아니라 통신계약서를 그 대리점 직원이 썼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 장소에 있지도 않은, 계약할 당시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서명까지, 그러니까 필적 감정을 해보면 서명도 그 김한수 서명과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서명도 일치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서명까지 뺏겼을 수, 사인까지 뺏겼을 수 있냐. 서명 그냥 이름 쓰는 거니까 그냥 이름만 하면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사인을 똑같이 베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김한수가 쓴 게 아니고 대리점 직원이 썼다고 공소 사실을 변경을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대리점 직원이 썼더라도 아니 왜 대리점 직원이 갑자기 마레이 컴퍼니에 외환카드 이거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왜 그거를 저기 통신계약서에다 쓰느냐 이거죠. 자기네들도 그걸로 그건 정확하게 써가지고 돈을 받고 계약을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 왜 무슨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마레이 컴퍼니의 외환카드라는 걸 갑자기 들고 나서 기재를 하냐 이거죠. 직원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설사 공소사실 변경한다 그래도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공소 자체가 매우 부실하고 증거 없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이제 맞다는 게 이제 변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변 대표.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구나.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서부지법에서 지금
관련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통신계약서 조와 관련한 내용으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있습니다. 그때 독자분들이 좀 와주셔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또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통신계약서 조작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증거가 이제 가 발견됐는데, 뭐 물론 이제 변 대표와 그 진상규명단에서 이제 다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들인데, 그 단말기 할부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계약 일자하고 대리점 명의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근데 계약 일자하고 대리점 명의 누락돼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왜? 할부 거래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계약 일자나 대리점 명의 기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안 지키면, 이게 누락이 돼 있으면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단말기 할부 대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계약 일자나 대리점명, 그 다음에 형사 처벌까지 받는, 행정 처벌까지 받는 이런 사항을 다 무시하고 계약 일자나 대리점명을 누락했다고 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애초에 청구를 못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 일자나 대리점명이 누락이 되면은 계약이 위반되고 행정처분도 받기 때문에 누락을 못 하게 되는데 그 카드 회사가 이거를 모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012년 6월 22일이 이제 이 JTBC 태블릿 통신 계약이 이루어진 날인데, 그날 이제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하나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 금감위에서 고강도 그 종합 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자, 그럼 그런 가운데 그 지금 법 위반 사항을 전혀 인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계약 일자나 대리점명을 누락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을 할 때 계약서가 조작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다. 라고 이제 그 변희재 대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점을 좀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그 SKT 형사재판에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또 이게 워낙 내용이 생각보다 많고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다소 저도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한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선고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